그러니까 다른 목장보다는 어린 송아지들이 골격 자체가 좀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키우실 수 있는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 낙농을 시작하면서 이 우수한 이 정액을 선정해가지고 계획 교육을 통해서 키우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양 환경적으로 송아지가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이 기계를 도입하면서부터 이게 자동으로 포유를 하다 보니까 적은 양을 하루에 많게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육성우들이 그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유전적인 인자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3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령부터 51년까지는 하루에 8리터까지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우유로부터 공급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51년부터는 이게 서서히 줄어드는 이제 포유양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렇게 농사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1년까지 한 5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어린 송아지를 계속 꾸준하게 급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골격 형성에 좋은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좀 양질의 알팔파 근초와 알팔파 근초를 같이 급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아지들이 더 성장하는데 좋은 어떤 조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 어린 송아지 때 그렇게 이제 골격 크게 잘 키우셨고 이제 육성후 넘어와서 육성후에서 초종부 들어갈 때까지 예.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쪽에서 어린 송아지를 5개월 정도 급여할 때 이제 서서히 우성 육성 단계를 돋아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육성 칸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양질 조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양의 그 농사료를 급여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성장이 좀 빠르고 그래서 초종부 시기도 14개월에서 14개월령에 거의 초종이 들어가가지고 수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최고를 측정할 수 있는 개척기는 없는데 여기 이제 기둥에 제가 표시해 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그게 이제 125cm 정도 되면 제가 초종에 들어가는데 그 시기가 대략 13개월, 12개월 반 정도 되면 그까지 성장하는 걸 봐서 아마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게 사료가 아마 농사료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양질 건초를 같이 주니까 빠른 성장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건육이 때 가장 중요한 게 BCS 조절 아닐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제가 이 로봇 차기기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게 분들의 이제 수태 기간이 좀 많이 연장되고 또 아무래도 고농력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다 발생해가지고 근육 시기도 항상 놓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또 BCS도 못 맞추고 그로 인해서 분만 후에 산후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근육 일수를 예전에는 뭐 90일령, 100일령에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60일령에 근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수태가 되기 때문에 근육 일수가 그렇게 늘어날 일도 잘 없어졌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육 사조에서 양질의 이제 조사료를 우선적으로 먼저 급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 초기에는 사실 이제 알팔파도 조금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근육 사료를 그 체중에 맞게끔 저기 로봇 차기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개척이 되기 때문에 근육 올라갈 시기에 정확한 체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우승팀으로부터 컨설팅 받은 그 양을 계속 적정하게 급여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만 후에 어떤 그 대사성 질병이 극히 오지 않나 안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집하고는 틀리게 지금 로봇 착유기를 지금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요 로봇 착륙이 놓으시게 된 계기부터 해서 쭉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로봇 착륙이 저도 처음에 이걸 로봇 착륙을 쓸 거라 생각 안 했었는데 못 했었는데 예, 이제 제가 이 기회를 하게 됐을 때는 가장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들이 산차가 올라가고 그리고 능력이 향상돼 가는데 이게 제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소도 결국은 사용이 안 되면 그 소들은 도태가 되어야 되고 사실은 목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수익 면에서 좀 이렇게 빨리 도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로봇 착륙기를 보게 됐는데 이 로봇 착륙기에서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느꼈었던 부분은 개체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첫째는 체중이 매번 착륙 때마다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유질, 그리고 사료를 유량이나 체중, 비효율수에 맞게끔 급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농사료도 단백질 위주 사료, 에너지 위주 사료, 그리고 또 그리세리 같은 저런 사료도 같이 급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많이 매력을 느꼈고요.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애기들 키우면서 애기들이 클 때까지 한 번도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 규모가 아직 많이 늘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 엘리트 육성어들이 걸러오게 되면 그때는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하루에 뭐 한 2톤 200 정도의 나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위 분들이 많이 희망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착유를 하고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봇 착유 자체에 이 소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소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상이 오면 바로 이게 컴퓨터로 저희들한테 이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아프기 전에 아플 때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MQCC라고 해서 유지를 측정하고 또 체세포를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최고의 유지를 나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NQ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유럽에 맞춰져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NQC를 통과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버켓으로 따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NQCC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체세포 측정이 가능하고 매번 착유 시마다, 그래서 로봇 착유기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유방염이 오긴 오지만 유방염 치료를 뭐 항생제 연고를 넣는다든지 해서 아직까지 치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착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착유 같은 경우에는 소 분방마다 착유하는 속도나 그리고 착유 시간 그리고 착유 압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방에 맞는 최적의 착유 조건으로 착유하기 때문에 착유하는 과정에서 오는 유방염은 거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참 좋고요. 그리고 위생 문제는 이게 저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 모든 부분들이 다 이게 소독약하고 세제 같은 걸 통해서 완전 살균을 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착유 끝나면 스팀으로 일단은 살균을 하기 때문에 착유를 한 다음 소가 착유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세균이 전이되는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게 됩니다. 지금 사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여기 또 액상 사조가 따로 있는데 지금 피크기에 있는 고농요구들은 지금 현재 4가지의 사료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의 지방이나 단백질 그리고 유량에 그리고 비효율수까지 계산을 해서 이런 계산들은 이제 지역부장님이나 또는 이제 우선사료 이제 부장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필요한 요구량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가지고 급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 초기나 피크기에도 소들이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고 다음 산장까지
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사장님 지금 TMR을 급여하고 계신데 예. 그 TMR 사용 관리 부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로봇 착유기를 쓰다 보니까 TMR이 일반 그 사육 농가와는 좀 다릅니다. 특수한데 이게 이제 뭐 세미 TMR이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일단 조사료가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농사료는 일반 그 그냥 착유하시는 분들 수준에 약 반 정도밖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승사료에서 이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제 길게 안전적으로 꾸준하게 가주시는 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한지께 한 1년 반 정도 넘었는데 상당히 소들도 많이 안정화되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 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양질의 조사료가 가격이 좀 싸고 할 때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성에서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지만은 일단은 고급 건축 위주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고급 건축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들이 다른 대사성 질병이 생기지 않고 꾸준하게 연중 항상 안정적인 유량을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TMR이 수분 한 33% 정도에 지금 두당 하루에 한 33kg 정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착유기에서 개체별로 따라 다르지만 그 유량에 맞게끔 사료를 평균 한 4kg에서 5kg 정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비율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80이 넘었는데 평균 유량은 한 34kg에서 5kg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특히 뭐 좋은 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소들이 뭐 식체나 또는 어떤 곰팡이에 의해서 뭐 올 수 있는 그 연변, 설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여름을 지금 2번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을이 되어도 꾸준하게 자기가 먹어야 될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소들도 많이 안정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소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던 애들하고 시간 보내고 또 우리 둘이 또 살아가면서 재밌게 살아가는 거 거기에 좀 더 시간 보내고 네. 그렇게 재밌게 삽시다. 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응. 이제 애기들한테도 신경 좀 더 많이 쓰고요. 앞으로 이제 또 시간 되면 여행도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맞아요. 애기들 어릴 적에 같이 시간 보내는 거는 다른 뭐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거니까 예. 둘이 같이 애기들한테 또 투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삽시다.